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23일 네, 금요일 오후 9시 20분입니다. 자, 띵글 매매 방법에 대해서 가장 밑바닥이 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접근성이 높아질 거잖아요. 계속 뭐라고 설명을 하지? 여러 가지 구조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구조를 다 파악하는 방법을 익히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뭐가 있냐면 4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 봉이 있는데 자, 이렇게 4개의 봉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상단선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경우, 하단선이 안으로 들어온 경우, 상단선이 밖에 있는 경우, 하단선이 밖에 있는 경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상단선의 위치가 고가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건 바로 매도할 수 있어요.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고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고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가보다 하단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저가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래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 3번의 케이스는 뭐냐면 얘가 고가가 아니야. 그죠? 여기서 매도를 할 수는 있는데 얘가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딘지 고가를 모르고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위봉에서 고가가 낮아지는 봉을 찾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하단선이 저가 아래에 있으면 얘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니까 하위봉에서 음봉으로 내렸다가 양봉으로 이렇게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고가다, 얘가 고가가 아니다. 얘가 저가다, 얘가 저가가 아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고가를 넘으면 실패한 거야. 이 저가를 깨면 실패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단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게 기본 전제예요.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봉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봉. 자, 이번 주의 주봉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샘플을 딱 보시면 돼요. 샘플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가 시작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상단선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단선은 저가보다 높잖아요. 상단선은 고가보다 높고 케이스가 다르죠. 얘는 바로 매수할 수 있다고. 바로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바로 매도 못하죠. 고가를 낮출 때 매도해야 된다 그랬잖아. 고가를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봉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봉보다 낮은 봉에 고가가 낮아진 봉을 찾아야죠. 예를 들면 일봉을 보겠습니다.
네, 일봉을 보시면 잘 보세요. 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일봉으로 넘어갔을 때 보시면요. 네,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화요일에 고가가 낮아졌죠. 이건 매도할 수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할 수 있다고. 그리고 고가가 계속 낮아지면 유지할 수 있어. 근데 고가가 높아지죠. 그러면 주봉도 고가가 높아졌는데 일봉도 고가가 높아졌으니까 여기부터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가 가능한 봉은 이게 매도가 가능한 봉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보셨어요? 이거 매수가 가능하다. 그럼 이걸 이제 다음 주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주. 예, 다음 주를 한번 보세요. 다음 주를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하단선이 여기 있죠. 예,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저가보다 높잖아. 하단선이. 그러니까 얘는 바로 매수할 수 있겠죠? 매수 오케이. 근데 얘는 고가랑 비슷하잖아. 얘는 물음표라고.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매도하기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주봉은 등가 같은 가격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수 현재 위치에서 매수가 더 유리하고 봉의 구조로 봤을 때도 매도가 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가를 방어할 힘이 약하다, 저가를 방어할 힘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를 방어할 힘이 강하면 매수 포지션이 유리한 거고 고가를 방어할 힘이 강하면 매도 포지션이 유리한 건데 지금은 매도 포지션이 약하고 매수 포지션이 강한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월봉으로 가볼게요. 월봉. 네. 월봉은 상단선 위죠. 근데 고가도 넘었어. 그러면 얘는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매도하기 힘든 구조가 된 거잖아요. 고가가 넘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구조가 어떻게 돼요? 올랐다 떨어지는 형태를 가져가야 되니까 예, 지금 주봉 고가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매도가 안 되죠. 근데 다음 주 이번 주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해도 된다고. 왜?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기봉. 분기봉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보면 하단선이고 저가 안 깼죠. 그럼 얘는 매수잖아요. 응? 얘는 매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매수 구조니까 월봉이 아니라 분기봉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는 저가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응? 저가만 안 깨면 되는 거라고. 이게 왜 올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보면 설명이 되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구조를 딱 기억하시고 저가를 안 깨면 산다. 근데 난 저가를 깨도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이봉에서 저가를 높이는 봉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저가를 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저 하단선을 사용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네, 하이봉이 저가를 높이면 돼요. 대신 하이봉이 저가를 높이는 대신에 하이봉이 됐으니까 봉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자, 요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투자 심리도라든가 매트릭스 구조 가지고 봉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상방에 유리하게 어떤 식이 그려지면 하방에 유리한지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갔을 때 고려를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단선과 상단선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죠? 네, 내가 매수 전략을 쓸 건지 매도 전략을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 이제 첫 번째 팁은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는데 무조건 이 선에 개인이 붙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개인이 붙으면 쓰레기라고.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개인이 매도해. 상단선은 매도선이고 하단선은 매수선이잖아요. 자, 여기다 개인을 갖다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갔는데 개인이 매도하잖아요. 그럼 이 선을 믿지 마세요. 개인이 매도할 때는 믿지 마. 근데 개인이 매수하잖아요. 그럼 믿어요. 이해하셨죠? 예? 자, 봉이 이렇게 가지고 하단선을 눌러. 근데 개인이 매수해. 그럼 이 하단선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고요. 근데 개인이 매도해. 그럼 믿으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단선 보고 상단선이 이거 뭐 매도선이라며 잘 들고 올라가네. 개인이 매도한 거예요. 예? 개인이 매도하면 힘없어.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자, 이게 지수면 실시간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종목이잖아요. 종목이면 해당 종목의 섹터를 보세요. 섹터. 예? 해당 종목의 섹터를 보시고 그 섹터에서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이 어느 섹터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섹터가 현재 상태에서 누가 매수하고 누가 매도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두 번째 팁입니다. 자, 상단선에서는 개인이 매도하면 믿지 말고 하단선에는 개인이 매수하면 믿지 않는다. 그러면 훨씬 더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팁만 드릴 테니까 이 팁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지식이 생기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